그 순간 몸을 보세요. 어우, 열불나. 야, 이 새끼! 어우, 재수없어. 안녕하세요. 쫄지마 인생 쫄린입니다. 정말 열받는 순간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요. 나중에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무례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몇 번 거듭되고 나면은 성격이 개팍한 사람으로 몰리거나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화나는 순간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팁을 주실 주현성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이게 다 심리학 덕분이야의 저자 주현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나는 순간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도대체 화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화는 화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는 내 안에 불쾌한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이유를 말함으로써 빨리 배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는 참으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여차하면 폭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화난다고 고지고대로 말했다간 더 큰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 대화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 잠깐만요. 감정 대화라면 전에 말씀해주신 만능 팁을 사용하라는 거지요? 그럼 화난 상황에서 만능 팁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화난 순간 스스로를 다스리고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죠. 오늘은 화나는 순간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럼 이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야 빨리 화가 누그러질까요? 글쎄요, 그렇게 말로 다스려질 수 있는 화라면 그저 잠깐 불쾌한 감정이 일어났던 것 아닐까요? 그럼 좀처럼 다스리기 힘든 화와 분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죠. 너무 화가 나서 좀처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또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이 분노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서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 바로 이럴 때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몹시 궁금해지는데요. 보통은 말로 스스로를 다스리라고 하던데요. 그것은 가벼운 불쾌감일 때나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화를 다스리기 힘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벼운 경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신을 다독이는 방법도 있겠죠. 더 쉬운 방법으론 일단 자리를 떠났다가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또한 생각을 전환시켜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지요. 하지만 정말 화가 났거나 화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면 그것을 제어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만 있더라도 그 순간 몸을 보세요. 그러면 벌써 몸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반응들이 보일 것입니다. 가슴이 후끈거린다거나 뒷골이 땡긴다거나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이미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화는 머리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를 비롯한 모든 감정은 감정과 함께 몸으로 반응이 오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법의 창시자인 젠들링 교수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포식자들을 피해 살아와야 했지요. 포식자가 나타나면 공포의 감정과 함께 털이 우뚝 선다거나 근육이 긴장되는 등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반응을 감지하고 우리는 도망을 가거나 적과 맞서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감정의 몸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응을 알아보면 행동에 옮기게 되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공포 감정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감정을 알아보는 것만으로 감정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의식에 위험을 알렸다고 생각하고 사라지는 것이지요. 모든 감정이 이렇게 몸의 반응과 함께 오는데요.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포커싱이라고 합니다. 몸의 반응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 몸의 반응을 알아봐주면 그 감정이 해소돼 버리거나 변해버립니다. 이때 알아봐주는 방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몸의 반응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안녕 후끈거리는 가슴아, 안녕 터질 것 같은 심장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지요. 몸의 반응과 이름이 정확히 맞으면 갑자기 평온한 마음이 되거나 깊은 한숨이 쉬어지기도 하지요. 그러고 나면 화가 사라져 버리거나 서운한 마음이나 두려움 등 다른 감정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변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복합적이어서입니다. 실제로 화가 나도 단순히 화가 났다기보다는 서운함이 있어서라던가 두려움이 있어서 더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지요. 애정이 깊어서 화가 난 경우도 많고요. 화가 날 때 그런 감정까지 겹쳐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몸의 반응에 이름만 붙여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으로 화냄, 분노, 질투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 그대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질투하는 마음의 경우라면 아랫배가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땐 이렇게 말해야겠죠. 안녕 비비 꼬이는 아랫배야. 사람마다 경우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정확히 묘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속으로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반응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 가슴, 배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피면 됩니다. 아, 네. 아까 질투도 언급하셨는데 질투같이 다른 감정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질투도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화를 비롯해 모든 감정은 이 방법으로 다 해소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놀라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소 몸을 자주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습관이 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 몸의 반응이 진짜 자신의 감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화가 나는 상황 중에는 나의 진심과 다르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어긋나는 상황이 더 크게 화를 내게 하지요. 하지만 평소 몸을 통해 자기 진심을 확인하고 있으면 나의 감정과 나의 말이 어긋나는 순간을 바로 캐치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많이 알려진 마음챙김과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마음챙김과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잠깐만요. 구독, 클릭. 네, 둘 다 자신의 감정이나 몸의 반응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비교하자면 포커싱은 자신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잡아서 해소해버리는 방법이고요. 마음챙김은 자신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보고 흘려보내는 게 주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커싱은 격한 감정이나 당면한 감정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마음챙김은 지금 일어나는 감정과 몸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몸의 반응으로 다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생각과 관심을 전환해 버리는데 큰 도움이 되죠. 특히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불안은 자칫 계속 골똘할수록 더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챙김이 불안을 흘려보내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포커싱보다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화를 다스릴 때도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너무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라면 포커싱으로 바로 해소해줍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하는 아주 격한 감정은 몸의 반응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이름도 아주 쉽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면 화나 분노의 감정은 해소돼 버리거나 또는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후에는 차분히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고 정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군요. 화는 원래 상황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요. 그래서 감정 대화로 화난 마음을 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얘기해서 화를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뒷북이라도 치란 말입니다. 뒷북은 의외로 아주 좋은 습관이랍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거나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다면 이때는 마음 챙김으로 조금씩 덜어내주는 게 좋습니다. 포커싱으로 화를 해소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불쾌한 감정은 틈틈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자잘하게 일어나는 감정은 빠르게 흘려보내는 게 좋겠죠. 이때는 마음 챙김이 제격이고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화를 당장 해소했다고 해도 실제 여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 화날 상황이 벌어지기 쉽겠군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은 상대에게 꼭 말하는 게 좋겠죠. 물론 감정 대화로요. 그런 만능 팁을 사용하면 되겠군요.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평소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화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예, 그러지요. 다음에는 화날 때 대화하는 방법도 다루어 보고요. 평소 화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인사할까요? 언제나 당당한 당신, 꽃게만 걷기 바래요.